겸손한 마음은 모든 대화의 기본이다. 하루는 한눈에 봐도 힘이 없어 보이는 한 노인이 부동산에 들어왔다. 식구는 많은데 돈은 부족한 그의 현실. 그가 구하는 집의 액수를 듣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말을 날렸다. 정말 날렸다는 표현이 딱 맞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날리는 총알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가격의 전세는 지하철 타고 무슨 역, 서울에서 집값 싼 지역에서 내려서 다시 마을버스 타고 몇 정거장 더 들어가서 구해보세요. 사람은 총알에만 맞아 죽는 게 아니다. 말로 쏘는 총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는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의 특성상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손님이 왕처럼 구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표현을 조금씩 조심하면 어떨까? 한 부부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찾았다. 약간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말로 쏘아붙이며 그들을 내쫓다시피 했다. 내가 부동산 선수인데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지. 그냥 가세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여기서 선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한편 비슷한 요구사항을 들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가격에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전셋집이 부족해서요. 대신 다른 지역이라도 물건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꼭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근사한 풍경과 같았다. 우리는 물감과 스케치북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따뜻한 말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만 있다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다운 화폭이 될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전셋값은 천차만별이다. 20억짜리 전세도 구하기 힘든 지역이 있고 월세 1,000만 원인 집이 몰려있는 곳도 있고 2억 정도면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굳이 인상을 쓰며 서로에게 상처를 줄 표현만 골라 말할 필요가 있을까? 대화의 기본은 겸손이다. 허리를 숙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에 허리를 숙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대화에서 표현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성을 결정한다. 좋은 관계를 결정짓는 모든 대화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한다.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겸손이다. 여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겸손이다. 지인과 가족, 친구, 동료가 갖춰야 할 덕목도 겸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논한다. 인성이 덜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말의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 데 있다. 겸손의 깊이가 더해지면 그 사람의 인간성도 아름다워진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자. 겸손한 마음이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대화에서 겸손을 드러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그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호칭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직함 중에서 상대가 가장 불리기 원하는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가 3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잘나가는 대표이지만 어릴 때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학력이 고졸이라면 그런데 사회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그의 호감을 얻을 수 있고 그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는
무슨 무슨 씨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예 부르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무슨 무슨 씨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매우 나쁘게 만든다. 상대의 기분 나쁜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또 무슨 무슨 씨를 남발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무슨 씨는 직장에서 팀장이 사원을 부를 때 하는 대표적인 말 중 하나다. 직장이 아닌 이상 당신보다 나이가 젊거나 지위가 낮더라도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아닌 이상 부하 직원처럼 불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호칭이 바뀌면 상대의 마음도 둘의 관계도 바뀐다.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싶다면 그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 겸손한 마음이 주는 말버릇. 늘 겸손하게 처신하며 상대를 돕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말버릇이 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이 표현만 제대로 사용해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가 위에 제시한 두 개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인지 살펴보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이익과 성과의 작은 공도 상대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은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고 믿어도 될 만큼 내면이 튼튼한 사람이다. 좋은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릴 수 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물감이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화폭인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치고받는 처절한 정글인가? 주먹만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정글로 보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품은 사람에게는 화폭으로 보인다. 주먹을 펴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자.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색으로 이를 위해서는 내뱉고 후회하는 말버릇을 내뱉고 만족하는 말버릇으로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버릇을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할 틈도 없이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전략적으로 내뱉는 말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더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상대를 그가 내뱉는 말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내뱉는 말로 판단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